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새로 생긴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모양이 나오죠. 이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문자 메시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룹 채팅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단톡방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룹 채팅 들어가시게 되면 상대편 전화번호나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시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죠. 이 경우에는 상대편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또 플러스 누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전화번호가 올라가게 되죠. 이 경우 플러스 채팅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번호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연락처가 있는 경우 연락처가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등록된 연락처가 없어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경우 연락처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을 경우 그 연락처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위쪽에 올리시게 되면 카카오톡의 단톡방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있죠. 이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1만 입력을 하게 돼도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 사용 기종에 상관없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문자 메시지만 입력을 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해당 연락처로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락처에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번호만 입력하시고 플러스 버튼만 누르시면 위쪽으로 번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생긴 메시지 전송하는 세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고 새로 생겼죠.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갑니다. 같은 갤럭시 휴대폰 사용자끼리는 그룹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룹 대화에 초대가 오게 되면 참여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 안 된 메시지라고 있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에러가 나서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내기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다시 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보내기 전에 묻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전송이 안 될 경우 문자나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다시 보내기에 체크하시면 내가 다시 보내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전송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첨부 파일 자동 다운로드인데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편이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자동 다운로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상대편이 잘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게 되면 바이러스나 멀웨어에 감염될 위험이 있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팅 플러스 관리가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이 채팅 플러스 관리에서는 채팅 플러스를 끄게 되면 메시지는 계속 주고받을 수 있지만 1대1 채팅이라든지 그룹 채팅, 읽음 확인,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인들과 이 채팅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1대1 채팅과 그룹 채팅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 플러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 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주로 대화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채팅 플러스 관리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팅 플러스가 켜 있는 상태인데요.
불특정 다수들과 이용할 때는 채팅 플러스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채팅 플러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팅 플러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메시지 앱에서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채팅 플러스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숙희에서 발송된 메일로 100여 명의 공직자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항상 보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사용 시의 다양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접하는 보안 위험이 바이러스나 해킹이 되겠죠.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고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내 컴퓨터에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파일을 USB 메모리 같은 것들로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 가져오게 되죠. 이때 다양한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들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약이나 V3 같은 바이러스나 해킹 방지를 하게 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죠. 이런 백신 프로그램 중에 무료로 이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이미 윈도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끼리의 충돌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료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는 모르겠지만 무료를 이용하실 때는 다른 거 설치하지 마시고요.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하단에 있는 숨긴 버튼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보안 창이 나오게 되고요.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장치 보안,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이렇게 기본 5개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바이러스 위협 방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이 2가지만 잘 설정을 해주셔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하게 되는 바이러스 및 위협으로부터 내 컴퓨터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만 이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 알약이나 V3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디펜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거를 하시게 되면 디펜더가 다시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실행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마지막 검사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웹사이트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다가 링크가 된 이상한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그럴 때는 여기 들어오셔서 빠른 검사로 한번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현재 위협이 있는지 파일들을 스캔해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이라고 있죠. 자, 이 설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간 보호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실시간 보호 기능은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켜 있으면 멀웨어라든지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를 공격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우드 전송 보호죠. 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실 경우 혹시나 모를 클라우드에서 전송되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보호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때 자동 샘플을 전송을 해서 내 컴퓨터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켜주시는 게 좋겠죠. 이 3가지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윈도우 디펜더가 자동으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검사는 윈도우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하지는 않고 일정 주기를 두고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웹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좀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빠른 검사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컴퓨터는 이상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위협이 없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불안할 경우에는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은 검사 옵션이 있는데요. 검사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지정 검사가 있습니다. 이 빠른 검사는 시스템 폴더를 검사하게 되는 거죠.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요. C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윈도우 폴더가 있죠. 이게 시스템이죠. 내 컴퓨터를 작동시키게 하는 OS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일단 시스템만 안전하다면 컴퓨터에 이상은 없겠죠. 멀웨어,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시스템 폴더를 감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폴더가 안전하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검사가 있죠. 자, 시스템 폴더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 파일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근데 그 파일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이 경우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그 파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내 컴퓨터 안 어디인가에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이 되지 않겠지만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검사를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 대신 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검사할 파일 및 위치 선택이죠. 자, 이 경우는 내가 외부에서 USB 메모리로 파일을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았다든지 할 경우 왠지 찝찝합니다. 자, 이럴 때 그 파일만 지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USB 메모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USB 메모리를 하나 꽂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외부에서 USB 메모리에 복사해 왔을 경우에 묻어왔을 수도 있겠죠. 좀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꼭 검사를 해주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사용자 지정 검사하고 지금 검사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검사할지 물어보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소스라는 폴더를 선택할게요. 폴더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제거를 할 건지 격리할 건지 물어보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프라인 검사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외부 연결을 끊고 내 컴퓨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15분 정도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완벽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정 보호죠. 자, 이 경우는 내 계정이 유출됐다든지 계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계정에 대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계정 정보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계정 사용자 정보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바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거는 내 프로필에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계정, 내 계정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내 계정 정보 페이지로 들어와서 내가 이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개인정보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보안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내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비번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여기 있는 계정 보호에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죠. 이 경우는 내가 이용하는 네트워크로 해킹 시도가 있을 경우 방화벽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3개 다 켜주시는 걸 권합니다. 개인 사용자는 개인 네트워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공용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개 전부 다 켜놓고 이용하시면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개인 네트워크 들어가 보시면 방화벽에 켬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끔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졌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오는 연결해 보시게 되면
허용되는 앱 목록에 있는 연결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연결을 모두 차단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되면 내 컴퓨터로 전송되는 자료들이 전부 차단이 됩니다. 연결은 돼도 웹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이 두 가지만 잘 설정을 하셔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북한 김숙희 경우와 같이 메일을 이용하는 해킹 시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메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운로드 PDF 링크가 있다든지 또는 메일을 받았을 때 이미지나 링크를 표시하게끔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내 컴퓨터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고요. 아니면 아예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운받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마케팅이라고 써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네이버라고 돼 있지만 뒤쪽에 주소를 자세히 보면 네이버 주소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전부 해킹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이름만 보고 나도 모르게 누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윈도우 샌드박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메일을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상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꺼버리면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이 샌드박스는 윈도우 10,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검색 부분에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 제어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샌드박스를 찾습니다. 윈도우스 샌드박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체크가 저같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저같이 샌드박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컴퓨터를 시동을 하시고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셔서 가상화 기능을 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 기능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재시동하시게 되면 처음 시동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키보드에 딜리트 키나 F2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CPU 부분에 보시게 되면 SVM 모드라고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의 약자죠. 여기를 이네이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야 가상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엑시트를 누르시고 세이브 해줍니다. 세이브 체인지 앤드 리셋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재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샌드박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재시동할게요. 자, 윈도우 다시 시동됐죠. 자, 여기 검색에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려가시면 샌드박스에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게 돼요. 이용 방법은 간단하고요. 설치도 간단합니다. 다른 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다 설치됐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작업하시던 것은 다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동됐죠. 자, 여기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된 앱들에서 윈도우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윈도우스 샌드박스라고 보이지 않던 앱이 설치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윈도우스 샌드박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창에 윈도우 창이 또 하나가 생겼죠. 자, 이제 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깥에 있는 내 윈도우 지금 현재 컴퓨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외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누르신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든지 또는 메일을 열어봤다든지 할 경우에 그 파일에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바깥에 있는 컴퓨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샌드박스를 닫아버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 대신 내 컴퓨터 안은 별도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닫으면 전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다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샌드박스 창에 보시면 엣지만 있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없죠. 만약 크롬 브라우저를 이 샌드박스 안에서 이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크롬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열 때는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불안한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내 컴퓨터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샌드박스에서 한번 열어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만 내 컴퓨터에서 열어보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샌드박스는 가상의 컴퓨터를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컴퓨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예 연결 자체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또는 해킹 프로그램이 침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샌드박스만 닫아버리면 완전히 백지화가 되는 거죠. 제일 안전한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일 여실 때 좀 불안한 메일 같으면 반드시 이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서 열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볼 경우에도 이 샌드박스에서 열어보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의 보안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개인 정보라든지 중요한 서류나 문서를 넣어두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이런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